반갑습니다. 민플러스 편집국장 김장호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2020년 하반기 자주통일정세와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세를 본다는 게 뭐냐, 이런 거잖아요. 이 제목이 이제 정세인데, 정세를 본다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상황 판단을 잘해야 우리가 어디로 움직일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실천을 할 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제목은 또 이제 왜 자주통일 정세냐. 그 이제 뭐 서비스 연맹에서 이제 자주통일 정세를 해달라 하니까 이제 자주통일 정세를 하긴 하는 건데, 이 자주통일 정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도 하고, 노동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권도 확보하고 하려는데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왜 되는 게 없냐? 미국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자주통일이 가로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근본 문제로 돼 있다, 이런 거죠. 여전히 이제 적폐 세력의 청산이 안 돼 있고, 미국이 이제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이 미국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되는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자주통일 정세를 좀 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거기 우리 노동자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째는 우리가 이게 자주통일 정세라는 걸 이렇게 판단할 때 중요한 주변 정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미국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요즘 이제 중국과 미국이 엄청나게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북에서 이제 75돌 당창건 그 기념식을 하고 열병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정세에서 북의 선택은 어떤 건지, 이거 우리 이제 반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사건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이제 한미동맹.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 못하니까 이제 조금 더 보면서 우리의 역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4가지 주제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중미 대결. 이거는 이제 4가지를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 중미 대결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경제전쟁인데, 관세전쟁, 환율전쟁, 기술 패권전쟁 이렇게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조금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중국은 1대1로 전략,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이런 거예요. 이 2개의 전략이 어떻게 부딪히냐. 요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군사적 갈등으로 갈 위험성도 있다. 그럼 군사적 갈등이 뭐냐. 어떻게 생길 거냐. 이런 대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끌 수 있어요. 이게 중미 관계는 이제 크게 이렇게 4개의 흐름이 있는데요. 50년대는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서로 이제 원수지간에 으르렁거렸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70년대로 오면 둘이 이제 국교를 정상화해요.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중미 국교 정상화 딱 돼 있다, 이런 거. 80년대 오면 이 미럴 관계가 이제 아주 발전을 해갖고 이제 G2 시대를 여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꿍짝 잘 지내서 이제 잘 지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등장 이후에 미국이 우선주의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미 전쟁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요 흐름을 한번 이제 간단히 이제 보자 하는 겁니다. 이제 50년대 아까 이제 갈등이 있다는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1949년도예요. 1949년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뭐예요? 국공내전을 해갖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 대륙에 사회주의 국가가 딱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혁명을 이끌었던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마오쩌둥이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을 딱 이렇게 선포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대륙에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대결이 뭐냐면은 한국전쟁이잖아요. 이 한국전쟁 때 이제 그 항미 원조, 그래갖고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해야 된다. 이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그 한국전에 참전을 해갖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제 적대 관계로 돼 있다, 이런 거죠. 그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금문도라고 했어요. 요쪽이 이제 대만이고 장개석이 이제 쫓겨나서 여기서 이제 대만을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국 본토고. 그럼 여기 4km도 안 되는데 금문도가 있는데 이걸 누가 갖고 있으면 이게 대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포격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54년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8년도에 엄청난 폭격을 44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막 포격을 하는데, 이제 이게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여기 성공을 못 해요. 금문도를 이제 이 중국이 먹으려는데 못 먹어요. 왜 못 먹게 되냐? 여기 한 대, 여기 이제 미국의 칠함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자들을 계속 나눠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군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군이 공군을 지원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을 못하는 이런 사태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은 이제 적대 관계로 했던 게 이제 50년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60년대 오면서 이제 이렇게 좋게 지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60년대 오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64년도 1964년도에 중국이 핵시험에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핵시험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미국하고 이제 그 소련만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만만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고민거리가 딱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소련이 서로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딱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이 이제 쿠바 사태 해갖고 이제 미사일 저기 했는데 이제 미국한테 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 뭐 시원찮네 뭐 이런 거고, 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때 막 베트남전이 터졌는데 그때도 이제 소련이 모른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딱 봤을 때 이 소련이 이거 이제 별거 아니다,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소 분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국경에서 서로 무력 충동까지 생기는 이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반소, 연미, 미국과 손잡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하고는 반대를 한다. 이런 전략으로 차츰차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미국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소련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중국을 떼내가지고 중국과 손잡고 소련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국교 정상화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날아가서 마오쩌둥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72년도. 그리고 이제 7년 있다가 79년도에는 완전히 국교가 정상화되는 이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팽당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신 이제 유엔 안보리에 딱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화해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손잡고 잘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01년도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클린턴 시대인데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은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죠. 여기에 이제 가입을 딱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가입 안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좋다. 이제 미국 시장을 열어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이제 WTO 가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러면은 우리는 이를 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때 이 WTO를 이용해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딱 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제 2001년도에 WTO 가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8% 정도 됐던. 그때 WTO 딱 가입을 나서 뭐 9%, 10%, 11, 12, 14 이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15배나 커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24년 동안 처음에는 50억 달러였다가 2,300억 달러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 다음에 캐나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그 멕시코까지 딱 제끼고 이제 중국이 미국과 이제 무역 파트너가 딱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세계 경제 2위 대국 해갖고 일본을 제끼고 이제 2등 국가로 딱 해서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국 물건이 이제 미국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무역 적자가 많은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2017년 정도 되면 3,752억 달러. 여기서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가 크게 이제 성장을 했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2 시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이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무슨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동맹은 아니야. 그런데 서로 적대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면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 물건을 팔고, 그다음에 미국은 그다음에 중국에 국채를 팔고,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 세계를 끌고 가는 이런 이제 G2 시대를 여는 것을 신형 대국 관계였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엄청난 이런 밀월 관계로 이제 가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요 대목에서 이제 중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를 한번 이제 주석들의 쭉 변화 속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경제 개방을 딱 시작을 할 때 이 등소평이 뭐라고 하냐면 도광량해라 그랬어요. 이 도광량해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칼집에다가 칼을 집어넣고 그 칼날의 빛을 보이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발톱을 숨기고 실력을 키워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래서 도광량해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강택님 시대에 딱 오면 장점인이라고 하죠. 유소자기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유소자기는 무슨 말이냐 할 때 일단은 이제 그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유소자기 할 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기 할 일을 해야 되면서 실력을 키우자. 이런 게 이제 강택님 시대 얘기고. 이게 이제 후진타에 오면 아까 이제 신형 대국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G2 시대가 딱 되니까 뭐냐면 평화는 유지하되 중국을 우뚝 쓰게 하자 하면서 이제 쫙 올라오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게 화평불기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진핑 시대에 오면은 이제 대국 굴기 이래갖고 이제 중국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중심 큰 나라로 우뚝 써야 되지 않겠냐 이제 시진핑 시대에 딱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 선언을 하고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미국이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드디어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중미 간의 대결이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2년 전 얘기예요.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봤을 때 딱 보니까 무역 적자가 3,700억 달러 이러니까 이제 중국에 다 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1등인데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미 무역 전쟁이 시작을 됩니다. 근데 중미 무역 전쟁의 시작점이 뭐냐면 관세 전쟁이에요. 관세부터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세를 높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고 처음에 트럼프가 이제 500억 달러 이렇게 이제 관세를 딱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지지 않고 우리는 25% 매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맞받아쳤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미국이 또 25달러 딱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먼저 340억 달러 25% 관세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도 지지 않고 25% 관세 340억 달러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가는 거죠. 2018년도 2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천억 달러 이러면서 관세를 딱 매긴 거예요. 2천억 달러 25% 딱 매기니까 중국이 와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세게는 못 붙고 한 500억 달러 이러면 이제 살짝 이제 맞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이제 아니 미국이 더 크게 이제는 3천억 달러 더 매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때도 이제 딱 똑같이 안 하고 이제 750억 달러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안 싸우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양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번 이제 1차 협상을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추가 관세는 안 매길 테니까 우리 그 콩하고 뭐 이런 거 막 사가라 이래가지고 좋다. 그럼 중국에서 이제 미국 거 사갈게 이렇게까지 이제 합의를 한 게 이제 작년 말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이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왜 이거 안 사가냐 그랬더니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살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이 관세 전쟁이 이제 현재 흐름이 일단 멈춰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국이 이제 아까 그 관세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이 관세 전쟁 다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아까 다시 넘어가서 환율 전쟁을 해요. 이 환율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니까 자기 환율을 쫙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올리냐 했을 때 이제 7%까지 딱 올리는 거죠. 7위안 이렇게. 그러면은 뭐예요? 중국 돈값이 떨어지니까 관세를 많이 매겨도 중국 돈값이 떨어지면서 이 관세가 도로 물타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이네 이러면서 이제 환율 전쟁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술 패권 전쟁으로까지 갑니다. 이 기술 패권 전쟁이 뭐냐면 중국은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양대 100년 전략이다 이런 거죠. 내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 다음에 2049년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나라를 세운 지 또 100주년. 이래갖고 이 두 개의 100년 동안에 이제 중국 사회를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죠. 요때를 무슨 사회를 만드냐? 소강사회. 그래갖고 이제 서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자 하는 소강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때는 대동사회. 이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양대 100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중국 제조업 2025라고 하는 이제 제조업을 이제 발전을 시키는 딱 전략인데 이 전략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한국과 같은 이제 제조업에서 보통 이제
뭐 이제 3등 국가 반열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국을 슬슬 추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025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 있냐? 일본하고 독일 수준으로 이제 올라서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45년 되면은 이제 첨단 기술은 이제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까지 제끼고 세계 최강의 이제 제조업 국가가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거는 안 되지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이거를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화해예요. 화해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막 자꾸 제재를 하는데 아예 화해를 이제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1차로는 이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웨이한테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을 팔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웨이한테 미국의 반도체 기술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하는 것은 이제 팔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웨이를 이제 완전히 이제 고립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IT 굴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하려는 이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틱톡 이것도 이제 뭐 막 중국이 미국에서 그 사업하지 마라 아니면 팔든가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경제 전쟁을 미국이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럼 대체로 이 제조업이라든가 IT라든가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술 분야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제 서로 이제 돼 있느냐 했을 때 보통 이제 미국이 1위가 많아요. 여기 이제 특허 출원, 그다음에 유니콘, IT 기업들 이제 큰 나라, 큰 기업 되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건 이제 미국이 1등이지만 2등이 누구냐? 중국이에요, 중국.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율주행을 다룬다. 이거 중국이 전기차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하는 것은 중국이 1등인 거죠. 그다음에 뭐야? 모바일, 핸드폰, 아까 화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또 중국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추월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 대결이라고 할 때는 야, 이게 만만치 않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대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전략 대 전략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을 뭐라 그러냐? 1대1로라고 합니다. 1대1로 전략. 미국의 전략은 뭐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국에서 1대1로가 뭐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된 걸 이제 대륙의 이제 비단길. 그래서 이제 1대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이제 바다의 비단길 해서 1로 이렇게 해야죠. 요걸 그래서 뭐 진주 목걸이처럼 생겼다 해서 진주 목걸이 전략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1대1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이쪽에서 경제를 하다가 서쪽으로,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유럽, 러시아까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크게 이제 경제 공동체로 묶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뭐를 하냐면 다이아몬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 그전에는 이제 태평양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인도를 딱 끌어들여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에 핵심 국가가 일본, 호주,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이제 맞서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 딱 끼어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요약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미국과 이제 중국의 충돌이 이제 관세 전쟁에서 시작해서 환율 전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이렇게 경제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사적 충돌로 가면 어떠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지금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군사적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요 대만하고 이제 이게 중국하고 이 관계를 뭐냐면 양안 관계, 양쪽 해안의 관계다. 그래서 양안 관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래 대만이고 중국이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해야 되고 이 체제다. 그래서 일국양제 이렇게 이제 서로 설정을 하고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만에서 이 차이밍원이라고 하는 이제 민진당의 당수가 이제 이렇게 총통이 됐는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만을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니까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중국이 꼭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하나의 중국을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 긴장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미국의 글로벌 호크 정찰기가 이제 한번 날아갔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수호이가 막 날아가서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배들이 막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제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이 양안 관계에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군사적인 갈등, 이게 이제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남중국해 문제라고 있어요. 남중국해 보면 이게 이제 중국 남쪽이잖아요. 중국 남쪽인데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 중국 주장 구단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47년도에 중국이 이걸 만든 건데, 중국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의 영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12해리 영해, 그 다음에 뭐 200해리 어쩌고 이런 이제 국제적인 합의가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베트남 영해고, 또 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필리핀 영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가 이제 중국 영해다 이러니까 여기 뭐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분쟁을 생기는 과정에 이제 중국은 계속 여기에 이제 난사 군도, 스플레들리 군도, 여기 시사 군도, 파라셀 군도, 중사 군도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인공섬을 짓고서 이제 뭐 이렇게 공항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건데, 이때 이제 미국이 우리는 항해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로 이제 배를 갖다 대는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의 배가 나타나요. 비행기가 가요. 그럼 중국의 비행기가 또 나타나요. 이러면 여기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대만의 양안 관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중국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중미 갈등의 이제 현 주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봤는데, 변화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그럼 과연 이 중국과 미국의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라고 그 미국의 굉장히 그 유명한 투자회사의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석학인데 공부를 많이 한.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래프를 딱 제출을 한 거예요. 한 2달 전에.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모든 나라들의 이제 국력, 경제력, 군사력, 그 보건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합쳐가지고 그 국력의 변화 과정을 딱 이제 지표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있잖아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뚝 떨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빡 치고 올라갔고, 이건 누구냐?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조금 내려, 이게 이제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은 미국이 이제 80년대에 올라가니까 이제 막 눌러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은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거 못 막은 거예요.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은 거예요. 왜냐? 부시가 이제 중동전쟁 하다가 이제 정신 없을 때 이제 중국이 올라와 버린 거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030년, 그럼 10년 후죠. 그때는 중국이 올라서고 미국이 내려간다는,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자리를 내주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거는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어쨌든 현대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주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정세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중미 갈등을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미국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이제 힘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좋고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쫄 게 없다. 미국의 힘이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하는 정세 판단을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